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씨입니다. 네, 월요일 이제 하루 뭐 마감할 시간 돼서 이제 식사들 하시고 편의들 쉬시고 계시죠? 예, 이게 너플거리는 게 에어컨 끈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에어컨 안 끌까봐 맨날 밤새 에어컨 켜놓으면 맨날 구사리 먹고 이제 전기요금도 오른다는데, 예, 오늘 제가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분양 공포, 비수도권 서 속출하는 마피 거래. 서울도 시작됐나? 자, 제일 밑에 서울도 시작됐나는 제가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 마피 거래, 요거까지가 이데일리 기사인데, 그 마피아들이 이제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사를 먼저 보고, 제가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했어요. 네. 제목만 빨리 볼게요. 미분양 공포 비수도권서 속출하는 마피거래. 아직 수도권까지는 안 왔다는 얘기죠. 마피거래가. 근데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서울도 지금 이제 시작됐어. 대구에서는 마피 5천만원까지 등장. 비수도권 광역시 합쳐서 5만 가구의 과잉 공급이 생겼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시티 프라디움 마피 수천만원 저렴한 물건도, 그러니까 마피가 분양가보다 적은 거죠. 낮은 거죠. 수두룩하대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도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도 그렇대요. 이유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미분양 상황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부터 향후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겠죠.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겠죠. 합쳐서 입주를 하는 데가 31만 가구래요. 근데 여기서 한 5만 가구 정도는 과잉, 정상 수요보다 더 많은 거래요. 특히 대구는 과잉 공급이 4만 8천. 다 그러면 대구란 얘기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과잉 공급이 없네. 5만 가구 중에 4만 8천 가구가 대구면은 대구가 이제 심각한. 그러지 않아도 대구가 실거래가 지수를 봐도 다른 데는 다 9월달, 10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대구는 작년 7월달에 상투 쳤어요. 한 두세 달 먼저 상투 치고 계속해서 빠지더라고. 자, 이게 오늘 신문에 나왔던 어느 지역 보니까 논밭 있는 데다가 쫙 전화서 저는 아파트라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네요. 보니까. 자, 또 기사가 또 있었네. 자, 4월 말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이 2만 4천 가구래요. 자, 1년 전에 1만 4천 가구였는데 그때보다 1만 가구가 넘게 늘었대요. 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 사장님이시겠죠? 최근 공급이 몰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까 급하게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대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이니까 맞겠죠.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지금 기자가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다가 무슨 인터뷰를 했나봐요. 주택산업연구원 알죠? 주산년. 나쁜 년이 아니고 좋은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 다음에 더 좋은 년. 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분양 전망 지수는 70.9로 전달인 87.9보다 17점. 이거는 폭락해도 순간 엄청나게 폭락한 거네. 87에서 85나 84도 아니고 70.0이야. 이거 한 달 있으면 65, 60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분양 전망 지수가 너무너무 나쁘대요.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꾸 목이 좀 걸걸하네요. 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는요, 코시스에 가면은 이렇게 통계, 우리나라 이게 어디 통계죠? 통계청 건가? 한국은행 건가? 하여튼 통계 거기 들어가 보면 저도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인구 사회 일반 쪽 엄청나게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 중에 주거를 보세요. 주거. 넌 나한테 죽었어 할 때 주거. 딱 보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이거 우리가 맨날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 매달 보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가격 실거래가격 지수. 이것도 매달 15일날 발표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를 딱 누르면 딱 볼게요. 그 중에 규모별 공사 완료 후 미분양 현황
이게 중공업 미분양 이거겠죠. 시군 구별 미분양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예. 요거를 제가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런 거는 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가면 이렇게 다 미분양을 최근 데이터가 4월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더니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엑셀 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4K 화면인데 여기서 이쪽 이렇게 여기로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가 미분양했고 전국 수도권 서울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링크 주소를 해놓고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창이 뜨면은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노란 게 서울이고요. 두 번째 칸이 대구니까 서울이랑 대구만 잘 봅시다. 대구만 먼저 봅시다. 대구가 얼마나 황당하게 늘는지 잘 보세요. 이게 4월달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왜 이렇게 됐니 너? 얘네들 가끔가다 이렇게 삑사리를 타더라니까. 아 진짜 바쁜 세상에. 자 이게 대구예요. 대구 지금 6,800가구가 미분양이에요. 4월달에. 근데 잘 보시면 얘가 200, 400밖에 안 됐어.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쭉 오른쪽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작년 1월달이야. 작년 1월달에 여기 400건밖에 200건, 100건, 150건밖에 안 됐어. 작년 초에. 그런데 지금 6,000건이에요. 6,000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대구. 그 다음에 서울도 잘 보시면 한 4, 5년 이상 100건 미만이었거든요. 100건 미만이야 맨날 70건, 80건, 60건, 50건 이러다가 47, 40 하다가 180, 360 확 늘어났죠, 지금. 건수는 뭐 다른데 6,000건 이거에 비하면 340건 별거 아니지만 문제는 50건, 40건에서 멈춰갖고 수년 동안 있었던 미분양 건수가 100건을 넘더니 이제 300건을 넘다는 얘기예요. 이게 증가율이 보세요. 47건에 180건이면 거의 한 4배 정도, 400% 증가, 400% 증가. 그쵸? 그 다음에 180에서 360이면 더블이잖아요, 더블.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수는 적지만,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600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900건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올 여름쯤에, 한 연말 가기 전에는 1000건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게 왜 늘어나겠어요? 아파트 고점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사. 그리고 여기저기서 미분양이 났다고 그러고, 뭐 이제, 무슨 이 청약까지 가서 다 소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야, 어디가 미분양 났대, 어디가 미분양 났대. 야, 거기는, 무슨 이 추첨. 그거에서도 사람들이 미달이었대. 그러니까 미계약이 속출하는 거는 미분양은 아니잖아요. 왜? 그 뒷사람들이 분양받으면 되니까. 근데 장이 좋을 때는 그거를 먼저 받으려고 난리였다고. 무슨 이 청약하려고 막 먼저 뛰어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미분양이 나는 게 늘어나니까 이게 찍힌 건데, 여기 찍힌 거는 계약 취소돼가지고 추첨한 것까지도 안 했을 때 여기 찍히는 거거든. 여기 뭐 지금 보이죠? 자, 이 데이터 보고 제가 놀래갖고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유레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랑 미분양이랑 임대말세 물량 역사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 건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2019년에 잠깐 이때 헬리오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또 나머지 여타 엄청나게 서울대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을 때 그때 살짝 늘었다가 금방 소진이 됐어. 왜? 아파트가 우상향 할 때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맨날 4, 50건밖에 안 됐어. 한 3년 동안 3, 40건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미분양이 없다고 봐야지. 근데 지금 380건이 확 고개 든 거 보이세요? 근데 이게 이런 오랫동안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뜨는 요런 모양 같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여기서 지금 입주 물량이 쭉 줄다가, 그러니까는 입주 물량이 줄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없지. 귀하지. 그런데 이때 입주 물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살짝 늘어났죠. 그러다가 줄었다가 하다가 얘가 이제 입주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2008년도 10년도 이때 버블세븐 무너지고 이럴 때 엄청 났잖아 이때. 근데 지금도 상황이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었죠. 작년 올해 없잖아요. 이때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었어. 몇 년 동안.
그런데 입주 물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좀 쌓이죠. 여기도 미분양 입주 물량이 쌓이기 늘어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미분양이 쌓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분양들을 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잘 보세요. 여기서 요 미분양이 여기 살짝 늘어날 때, 여기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가 늘어날 때죠. 이 초기 국면. 이 초기 국면이 쫙 올라가 보니까 2006년 11월 버블7 상투네, 상투. 자, 근데 우리 작년 11월 달에 상투 쳤다고 그러면 국토에서 발표했죠. 실거래가 지수로. 지금 6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이때서 쭉 내려가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투에서 살짝 꺾이고 나니까 미분양이 살짝 늘어. 그잖아. 이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2007년부터 늘잖아. 2006년 11월에 상투치고 얘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미분양이 늘어. 그리고 우리도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지금 빠지고 있죠.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지. 신기하죠, 이거. 그동안 3년 동안은 40건, 50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360건까지 늘었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입주 물량이 없을 때도 귀한 대접을 못 받아. 미분양이 돼버리는 거야. 몇백 가구가.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2023년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난다고. 이미 공사하고 있고 거의 다 막 마친 데도 막 있고 나온단 말이야. 점점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요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업데이트한 거,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업데이트한 거예요. 아까 방송했던 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 살짝 늘어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신기한 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했죠.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얘기하면서 요게 요게 강남 3구의 부동산원의 86년부터 전세가 평균이라고 했죠. 3년 동안 세계고 강남 3구의 평균. 그러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역전세난이 평생 있을 수가 없지. 왜? 항상 2년 전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주고 내보낼 때 돈이 모자랄 리가 없잖아요. 일직선으로 오르면. 근데 항상 이렇게 웨이브를 타고 오르잖아. 그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를 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제가 역전세난 사이클을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역전세난 사이클 잘 보세요. 여기 역전세. 그러니까 이거는 역전세난 사이클인데 역전세난까지는 안 갔어. 얘 거의 제로까지 갔어. 역전세. 이때는 역전세난 안 갔어요. 그리고 2019년도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 역전세. 자, 이제 조만간에 입주가 역전세가 나겠죠. 그 사이클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투랑 이때 상투랑 비교할 때 최근 효과를 이용해서 이걸 보면 이때 2004년도에 카드 사태 있으면서 역전세 한 번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도 살짝 한 1년 정도 못 오르고 옆에서 기었었어. 그때 전세값이 빠졌다고. 이렇게 이게 이거는 제 국토부 실거래가 100개 아파트고 이거는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딱 오르잖아. 근데 지금도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 역전세난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올랐다가 좀 꺾이잖아. 그러면 요 꺾이는 거랑 이때 꺾였을 때 여기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세값도 빠지고 있어. 살살살살. 그런데 이게 이 역전세 날 때까지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몇 개월 걸렸나 했더니 1년하고 11개월. 즉 2년이 걸렸어.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후에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가 아니라 2년 전 동월비 피크 친 다음에 2007년 3월 달에 피크 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고점이랑 살짝 한 3, 4개월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있다가 역전세나 피크가 왔다고.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고점이 2021년 10월 우연히도 아파트 매매 상투랑 전세값 2년 전 동월비 지수랑 똑같아요. 10월 달이야. 그러면 이때로부터 2년 정도 후에 역전세나 피크가 난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요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요 기간을 이렇게. 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만들어.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때 2007년 버블7 때 얘가 2년 전 동월비, 즉 역전세 지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때는 좋았지. 왜 2년 전보다 아파트가 올랐잖아. 이렇게 다 올랐잖아. 그런데 이때는 최악이죠. 왜 2년 전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잖아. 아니, 전세 값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역전세난이지. 왜냐면 이때 받은 돈으로 이때 들어왔던 사람한테 돈을 못 돌려줘.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세값이. 그거를 도식화한 게 이거예요. 2년 전 동월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피크는 2009년 2월 달에 피크를 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역전세가 시작됐냐면 11월부터 11, 12, 1, 2, 3개월 전이네. 그러니까 피크 치기 3개월 전부터 얘가 역전세난 나기 시작해가지고 역전세가 한참 진행되다가 그해 10월 달.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역전세난이 지속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이 고점으로부터 2년 후에 역전세난 난다. 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부터 2021년 10월 달에 이 저점 정도까지 빠진다고 봤을 때 갖고 제가 여기다가 2년하고 한 달 덜 해갖고 쫙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런 사이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개월 전부터 이 역전세난이 시작되고 끝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또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내년 6월부터 역전세난이 시작이 돼. 그 피크는 9월 달에 끝나고 9월 달이 가장 최악의 경우고 가을 이사철 되려나?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이냐면 거의 8개월. 8개월이니까 그 후에 내년에 한 여름까지 역전세난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죠. 그동안의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역전세난이 어떤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역전세난 사이클은 이렇게 사이클이 다 있어요. 역전세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잘 보세요. 94년도에는요 역전세난 빚을 하고 간 다음에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어. 그런데 역전세난 사이클에 IMF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카드 사태가 있었죠. 2009년도에는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안 왔어. 유럽 재정위기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전세값이 때는 올랐거든. 아파트가 폭락을 하니까 아파트를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를 돌려. 그러니까 전세가 오히려 더 올랐어. 그러니까 역전세난 사이클에 그 매매가가 폭락을 하면서 전세값이 더 오르더라. 특이한 경우에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헬리오 고덕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입주될 때죠. 자, 2023년 9월 내년 9월 달에는 어떤 악재가 터질까? IMF가 올까? 카드 대란이 올까? 아니면은 엘리트레파나 고덕 입주물량처럼 헬리오 같은 그런 대량의 입주물량이 올 것인가? 진짜 입주물량 폭발하겠는데 이때? 제가 이게 입주물량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진짜 그러네. 아무래도 입주물량이 늘어날 때 보세요. 이때 입주물량 늘어날 때 역전세난 났죠? 이때 입주물량 늘어날 때 역전세난 났죠? 정확히 사이클이 일치하진 않지만 그 즈음에 또 이때도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역전세난 났죠? 이때 역전세난 나는 고덕 헬리오 입주할 때지. 근데 2023년 말 하반기에 말에 입주 물량이 집중적으로 한다고 지금 공사하는 것들 많잖아요. 둔촌은 좀 더 느려질 수 있겠다. 둔촌은 2023년도 아마 6월 달인가로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그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겠죠? 자, 요까지 봤습니다. 엄청난 데이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요거 아까 봤던 게 뭐였냐면 미분양 늘어나는 거 1번 이 미분양 늘어나는 거 서울도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든지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되지. 미분양도 한 건 두 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전세난 그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 9월 달이 역전세의 피크고 내년 6월 달부터 역전세난 시작된다. 1년 남았네? 1년 후 내년 6월부터 역전세난이 시작이 된다고요. 왜? 버블7 2006년도 7년도에 그 사이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더니 딱 떨어지네. 벌써 아파트는 꺾이고 있잖아요. 실거래가 지수는. 여러분들 저기 뭐 아크로리버 파크나 뭐 반포자이 이런 데서 무슨 역전세난 나겠어요? 거기는 특수하게 그들만의 리그고 일반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뒤에 자료 뭐 몇 개 준비했는데 이거는 맨날 하던 거니까 엘리오 파동 심각합니다. 위험해요. 요 하락하면 큰일 난다는 거 자꾸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데일리 기사를 봤습니다. 미분양 공포 비수도권서 속출하는 마피거래. 자, 이제 서울도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제가 오늘 4월달치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 심각하고 서울도 이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어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을 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엘리엇이 좋은 정보 많이 드리죠. 그리고도 저는 주둥이로만 안 떠들어요.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떠들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못해. 이건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 통계청이 잘못했든지 한국은행이 잘못했든지 하는 거지. 자, 이런 엘리엇한테 그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알죠? 한번 구독 눌렀으면 다시는 건드리지 마. 좋아요만 몇 번, 그래도 하루에 2번 누르면 안 돼. 짝 홀수로만 눌러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멤버십, 슈퍼땡스 항상 감사합니다. 율무차 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